먼저 제가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4000, 5000. 네. 그 다음 푸시 앤 풀 3000. 그 다음 그림자 켜고, 그러면 햇빛이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 지우고, 자, 1500, 1200. 이거 창문이죠. 자, 이렇게 보이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자가 렌더링이 될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가요? 여기 그림자가 만들어졌나요? 안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때때로는 여기다 그림자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닥을 하나, 임의의 바닥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쓰지 말고 얘를 쓰시면 돼요. 얘가 인피니티 플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피니티 플랜 무한 평면이라고 해요. 무한대의 평면을 만들어주는 명령어로 그냥 이렇게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무한대의 평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바닥이 하얀색으로 만들어지고 그림자를 만들어줍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걸로 끝. 옛날에 그 왜 겨울 옷 중에 여기 손목에 이렇게 모피 달린 옷 기억나세요? 여기 이렇게 모피 달린 거. 그거 다 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토끼털, 뭐 여우털 그러잖아요. 그 퍼예요, 퍼. 그러니까 동물들의 털을 만드는 플러그인인데, 자, 이렇게 모델, 그룹을 만들어 놓고 펄을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퍼가 지정됐다라고 나옵니다.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면 털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조금 더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 재질을 줘보죠. 재질은 랜드스케이프에 들어가면 잔디가 있을 겁니다. 잔디를 줘보죠.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확연히 구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은 털 하나에 그림자 하나까지 디테일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펄을 렌더링 시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거 1m에 1m 밖에 안 되니까 금방 렌더링이에요. 근데 막 15m, 20m 렌더링 하라 그러면 하세월이에요. 한참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죠. 에셋 에디터로 들어가면 여기에 퍼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뭐 다 설명할 건 아니겠지만 여기 보시면 카운트네요. 에어리아 면적당 몇 개의 퍼가 만들어질 거냐 이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1.8 딱 2배 올린 겁니다. 그러면 렌더링 하게 되면 면적당 2배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촘촘하게 들어가겠죠. 보통 이렇게 매핑 맵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가장 쉽고 빨라요. 왜냐면 너무 넓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이걸 쓰면 좋기는 좋아요. 근데 렌더링이 오래 걸리는 거죠. 뭐 랭슨이라는 값이 있네요. 랭슨은 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풀의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 풀이 길게 자라겠죠. 그죠? 이렇게 풀이 더 길게 자랍니다. 적당히. 티크니스는 두께입니다. 1.12니까 0.24. 제가 딱 2배만 올립니다. 그러면 얘가 더 굵어지겠죠. 이렇게 0.12. 그 다음 테이퍼. 이렇게 뾰족해지는 거예요. 뾰족해지는 거. 위로 올라갈수록 뾰족해지는 걸 0.9라고 했습니다. 이건 숫자를 낮춰야 돼요. 1이면은 완전히 뾰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뾰족해지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얘가 0.4였어요. 그러면 완전히 뾰족하지 않고
끝에가 뭉툭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끝부분이 뭉툭하게 들어가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레이브티는 중력입니다. 마이너스 3이지만 제가 3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얘가 중력값에 의해서 더 많이 얘가 일어서 버렸네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숫자가 더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네요. 마이너스 6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럼 더 많이 꼬부라지겠군요. 밴드 구부리기죠. 자, 1로 나봤습니다. 더 많이 구부러지네요. 0.5. 그럼 조금 더 일어서겠군요. 이렇게 이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할 수 있고, 물론 그 아래쪽으로 명령어들이 더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바꿔보면서 모양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런 플러그인을 통해서 형상을 이런 걸 표현할 거냐, 아니면 매핑을 통해서 그냥 표현할 거냐, 그것도 이제 선택인 거죠. 모형 자체는 간단해요. 렌더링 시간도 좀 짧고, 그러면 조금 펄을 사용해서 잔디를 표현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보시죠. 제가 얘를 키워볼 겁니다. 자, 이쪽으로 10배, 10배면 10m죠. 자, 이쪽으로 10배, 제가 10m에 10m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가요? 조금 잔디 같은 느낌이 나기는 해요. 근데 원체 멀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매핑 처리한 거나 일반 차이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선택사항에 따라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명을 쓸 거예요. 조명을 쓰려면 이 선라이트가 없어야 돼요. 아니다, 선라이트부터 해야 되는구나. 자, 보시면 조명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선라이트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 에셋 에디터를 한번 들어가 보시죠. 참고로 라이트의 밝기, 인텐서티는 잘 안 바꿉니다. 인텐서티는 아예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뭘로 바꿔요? 카메라로 조절합니다. 밝기는. 다만 부분적으로 조금 밝게 하겠다, 어둡게 하겠다, 이런 정도라면 괜찮아요. 그렇다면 인텐서티를 건드셔도 좋지만 전체에 대한 밝기를 조절하겠다, 그거는 카메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셨나요? 부분적으로 여기가 조금 밝았으면 좋겠어, 여기 조명이 있어서 이렇게 좀 밝은 걸 효과내고 싶어, 그러면 인텐서티를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전체 밝기를 조절하겠다 그러면 그건 카메라입니다. 자, 선라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제일 첫 번째 파라메터 값이 있습니다. 여기에 커스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조명을 임의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양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얘가 기본 태양인데 지금 태양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얘를 켜게 되면 Y축 방향에 태양이 있고 0도에 태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Y축 방향 여기에서 이렇게 빛이 비춰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위아래가 태양이 아래에서 떠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0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렌더링을 하게 되면 어둡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컴컴하게 나오는 이유가 0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시간대를 조절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뜹니다. 밝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렌더링.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밝아지게 됩니다. 그림자도 지금 이렇게 오고 있죠? 자, 한번 해보시죠. 태양의 방위를 바꿔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태양이 이쪽에서 오니까 그림자는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다시 렌더링.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내가 임의대로 태양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태양의 위치를 조절하려면 어떻게 했었나요? 모델 인포에 들어가서 위도와 경도를 맞추고 날짜를 맞추고 시간을 맞추고 이제 그렇게 했었지만 이렇게 하면은 내가 편한 대로 태양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커스텀 오리엔테이션 끄고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태양광에 대한 내용이겠죠. 일단 태양광이 칼라입니다. 태양의 색상, 태양이 파란색일 리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흰색에다 맞춰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인텐서티 멀티플러라고 나오죠. 얘가 태양의 밝기입니다. 태양의 밝기예요. 예를 들어서 0.3이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많이 어둡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어둡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만약에 얘가 2라고 하면 많이 밝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인텐서티는 밝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사이즈 멀티플러입니다. 그 아래 내려가면 사이즈 멀티플러가 나오는데 이 사이즈 멀티플러가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지금 사이즈 멀티플러가 1입니다. 그러니까 이 끝으로 갈수록, 즉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그림자가 퍼지는 거예요. 이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림자가 또렷해지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림자가 퍼지게 됩니다. 아닌가? 반대인가? 네. 자, 이 값을 제가 5로 해봤습니다. 퍼질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림자가 퍼지네요. 숫자가 올라가면 그림자 퍼지고 숫자 내려가면 그림자가 또렷해지고, 지금 여기 그림자가 퍼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봅니다. 1로 놔보죠. 다시 렌더. 그림자 또렷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형광등 아래에요. 그러면 그림자가 많이 퍼지겠죠. 그러니까 구름 낀 날이, 그러니까 흐린 날은 그림자가 퍼질 거고 맑은 날은 그림자가 또렷해지겠죠. 그죠? 바로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 모형이 있네요. 스카이. 하늘에 대한 모형인데 보통은 여기 호색을 그대로 쓰는데 간혹 이제 여기 오버캐스트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I 클리어가 있고 여기 PRG 클리어 스카이가 있죠. 이건 비가 온 뒤에 아주 맑은 하늘을 표현할 때 쓰는 게 클리어입니다. 오버캐스트는 비가 오기 직전에 그 우중충한 그 잿빛 하늘을 표현할 때 쓰는 게 오버캐스트예요. 일반적으로 얘는 우리가 지정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변형시켜 주는 걸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버캐스트로 호색에 내립니다.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으로 제가 이렇게 하늘을 놔봤습니다. 하늘이 보여야 되겠죠. 이게 이제 기본값으로 만들어진 하늘. 자, 그 다음에 CI 클리어. 먼저 맑은 하늘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오버캐스트요. 비 오기 직전입니다. 그럼 하늘이 쭉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죠. 그 아래쪽에 내려가면 트러비티하고 오전이 있습니다. 트러비티는 먼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사 같은 날 있죠. 황사가 낀 날은 트러비티를 쓰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지가 많이 껴요. 먼지가 많이 껴요. 두 개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맞구나. 이거. 먼지가 많이 껴요. 자, 렌더링.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낀. 요 위에 하늘이 파란 하늘이 아니죠? 다시 한번 볼까요?
깨끗한 하늘입니다. 오존을 더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한 하늘이 나오게 됩니다. 파랗고 청명한 하늘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트러비티는 먼지고 오존은 말 그대로 오존층이죠. 오존이 두꺼우면 하늘이 맑아요. 오존이 없으면 하늘이 흐릿합니다. 마찬가지 먼지가 많으면, 그러니까 트러비티가 많으면 하늘이 회색으로 나옵니다. 두 개가 반대로 움직여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알베도 칼라라는 것이 나옵니다. 알베도는 하늘 밑에 지평선 부분이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 이 부분, 여기서부터 이 아래 부분을 알베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을 알베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색상이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회색으로 나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렌더링을 하게 되면 여기가 회색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색상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색상의 값을 바꿔봤습니다. 자, 요즘 빨강색이 좋으니까 빨강색으로, 빨갛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알베도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평선이에요.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블라인드 앵글이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입니다. 지금 이렇게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색상이 바뀌어가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 값을 제가 1로 놔봤습니다. 또렷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0으로 놓으면 완전히 일자가 되겠죠. 만약에 이 값이 10으로 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바뀌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두 개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보면 호리젠 옵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중간에 여기 문턱에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값을 쭉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얘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여기 밑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아까 요쯤에 걸려 있었는데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0으로 나오면 다시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이렇게 제가 하늘을 이렇게 틀어 봤습니다. 그러면 렌더링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맑은 하늘만 있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아래 보면 클라우드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렌더링 하면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몇 가지 옵션을 보면 여기 덴시티네요. 덴서티, 구름의 농도 0.5인데 1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름이 훨씬 더 많아진 거 보이시나요? 구름이 쫙 꼈죠. 그 다음 버라이어티, 다양한. 그러면 이렇게 구름이 매우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높이, 구름의 높이네요. 1만 미터 상공이 있는 거고, 구름의 두께는 500m고,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 그냥 그 정도만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라이어티나 덴서티를 이용해서 구름의 농도를 조절하면 훨씬 더 그럴싸한 하늘 모습이 나오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하늘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그 아래로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인비저블이라는 옵션이 있네요. 인비저블은 감추기죠. 인비저블, 감추다라는 뜻이죠. 비저블, 감추다, 인비저블, 보이다 라는 뜻인데요. 지금 아니지, 거꾸로. 비저블, 보이기, 인비저블, 감추기. 자, 제가 시간을 조절해 보죠. 6시.
자, 8월달 6시 30분입니다. 태양이 이쪽에 있네요. 자, 최대한 낮춰보고요. 렌더링. 여기 태양 보이시나요? 태양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태양이 보입니다. 인비저블을 체크하면 이 태양이 감춰집니다. 렌더링 하면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인비저블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섀도우는 그림자를 만들지 안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낮 시간으로 바꿔볼까요? 1시 30분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림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끄고 섀도우를 끄면 그림자 안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렇게. 그 이 아래쪽 옵션 부분은 거의 손댈 이유는 없습니다. 그림자를 만들 건지 말 건지 당연히 그림자 만들어야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일단 여기 섀도우도 한번 렌더링 해 보시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뭐 이펙트 디퓨즈, 이펙트 서피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퓨즈는 사물의 색상을 말해요.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하고, 서피큘라는 사물이 빛을 받으면 하이라이트가 지죠. 그걸 서피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물이 이렇게 있으면 빛이 이렇게 오면 여기 하이라이트가 지죠. 빛의 반사안이라고. 그 부분을 서피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피큘라 부분,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부분을 만들 거냐 말거냐, 일반적인 색상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굳이 손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펙트 앰모스피어릭. 앰모스피어릭이 뭐냐면 안개입니다. 안개에 태양빛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도 손댈 이유는 없어요. 그 다음에 앰모스피어릭 섀도우. 안개가 끼면 똑같이 안개의 그림자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바로 그 안개의 그림자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 부분은 그래서 손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후에 나오는 모든 라이트에 다 공통으로 나옵니다. 인텐서티, 인비저블, 섀도우, 디퓨즈, 서피큘라 이 내용은 다 기본으로 나와요. 그래서 선라이트 하나를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이제 태양을 1시로 바꿔보죠. 이렇게 1시 30분 오전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밤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렌더링을 해도 새까맣게 나옵니다. 원래는 이 선라이트를 꺼야 돼요. 선라이트를 끄면 깜깜하게 나와야 되는데 GI 값 때문에 밝게 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밤 시간으로 맞춰놓고 렌더링을 하면 깜깜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깜깜하게 밤 시간대로 맞춰놓고요. 그 다음 바로 요 렉탱귤러 라이트, 렉탱글 라이트, 사각형 조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각형 조명이고요. 조명을 만들게 되면 자,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빛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빛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각도 조절해서 이동해 줍니다.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천정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여기 얘 때문에 빛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귤러 라이트에 들어오시면 색상 있고 인텐서티 있고 그 다음 형상이 나오네요. 사각형인지 디스크 원형인지. 디스크로 놓게 되면 이렇게 원형 조명이 됩니다.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또 보시면은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면 인텐서티가 나옵니다.
빛에 밝히겠죠. 자, 제가 300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컴컴하던 조명이 많이 밝아지겠죠. 많이는 아니네요. 조금 밝아지네요.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게 다예요. 그러면 유닛이 나옵니다. 단위가 나와요. 루미넌스 파워, 루미넌스, 라디언트 파워, 라디언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네요. 자, 보시면 루미넌스 파워는 루멘이라고 합니다. 루멘이라고 해요. 즉 광원으로부터 빛이 얼마만큼 나오느냐를 따지는 게 루멘입니다. 그에 비해서 루미넌스는 그러니까 이 광원으로부터 1m 떨어진 부분에 가로 세로 1m에 빛이 얼마만큼 도달하는가를 따지는 게 루미넌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루미넌스 파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명으로부터 빛이 얼마만큼 쏟아져 나오느냐 이거예요. 빛의 입자가 얼마만큼 나올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루미넌스 파워고, 루미넌스는 광원으로부터 1m 떨어져 있는 곳에 빛이 얼마만큼 도달할 것인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자, 여러분들 혹시 빔 프로젝트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살려고 이렇게 좀 보신 적 있나요? 요즘 캠핑장 가면 이렇게 텐트에다가 빔 프로젝트 놓고 쓰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건 루미넌스 파워입니다. 근데 우리 학원에 지금 여기 빔 프로젝터 있잖아요. 얘는 루미넌스로 따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한 20만원대 이하의 빔 프로젝터들은 저 광원이 얼마만큼 밝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 광원이 밝아요 라고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틀어보면 실제로 화면이 어두워요. 왜냐하면 빛이 거기까지 안 가거든요. 여기만 밝고 빛이 해당 목적지까지 안 가요. 그래서 여기가 어두워요. 그걸 루미넌스 파워라고 합니다. 근데 루미넌스는 뭐냐면 여기도 밝은데 여기까지 빛이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광등 다 켜고 그 다음에 환한 대낮에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루미넌스 파워예요. 그러니까 루미넌스예요. 루미넌스 파워보다는 루미넌스가 조금 더 밝아요. 대신에 값을 더 많이 주셔야 돼요. 보통 형광등이 1800에서 한 2000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제가 3000 줘봤습니다. 렌더링을 하면 그래도 어두워요. 그래도 어둡네요. 좋습니다. 과감하게 많이 줘보죠. 3만으로 줘보죠. 3만 주면 대략 이 정도. 많이 어둡네요. 루미넌스 파워로 줘볼까요? 3000. 어두운 거 보이시죠? 단위를 들이대 버리면 많이 어둡습니다. 이렇게 조금 밝아지네요. 자, 그 다음에는 라디언트 파워가 있습니다. 복사선이라고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 복사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와트로 나와 있는데 이 와트는 전력량이 아니고 복사선의 단위입니다. W로 되어 있잖아요. 전기의 단위인 와트를 쓰는 게 아니고 복사선의 단위인 와트를 쓰는 겁니다. 조금 달라요. 이 와트 같은 이 복사선 같은 경우는 형광등이 30W라고 그랬나?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금 어둡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단위들을 쓰는 것보단 그냥 기본값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사용하기가
수월해요. 이렇게 기본값으로 놓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이제 새로운 게 하나 나옵니다. No decay. decay가 뭐냐면 감소입니다. 빛이 저 빛의 광원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빛이 어두워지죠. 빛이 무한정 가진 않잖아요. 그죠? 레이저 같은 경우는 좀 멀리도 가죠. 그죠? 그런데 일반적인 형광등은 어떤가요? 여기만 밝지 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두워집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 버리면 no decay, 즉 감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밝아지게 돼요. 밝아집니다. 감소하지 않으니까. 빛이 바닥에 올 때까지 감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아지게 돼요. 감소하지 않는 거죠. 근데 당연히 빛은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이 no decay를 끄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인비저블이 뭐라고요? 감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 조명이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보기 흉하니까 인비저블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렉탱귤러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인비저블을 체크하고 작업하면 좋습니다. 자, 조명을 밑으로 한번 이렇게 내려보죠. 제가 중간으로 내려놔 봤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3000까지 올려봤어요. 반은 밝고 반은 어둡습니다. 그죠? 반은 밝고 반은 어둡네요. 1500으로 바꿔볼까요? 다시 렌더링. 이렇게 반은 밝고 반은 어둡죠?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더블 사이드입니다. 더블 사이드, 양면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양면, 위아래로 조명이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조명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조명 라인이 이렇게 남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